자, 오늘은 사조사 단어의 의미 34쪽입니다. 자, 먼저 외래어와 외국어입니다. 자, 외래어는 다른 나라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어휘 속에 포함된 말입니다.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말입니다. 즉, 국어 어휘 속에 포함되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빵, 담배, 버스 등은 외래어고요. 스포츠, 댄스, 레스토랑 등은 외국어입니다.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말의 본 모습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외국어나 외래어의 예입니다. 키, 열쇠가 좋겠죠, 여러분? 디스카운트는 애누리, 쇼핑백은 시장 바구니, 레스토랑은 식당으로 순화해야 합니다. 자, 34쪽입니다. 두 번째, 은어. 어떤 특정 집단에서 내부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뿌리시니, 산삼, 대출, 대리출석, 짭새, 경찰 등이 은어에 포함됩니다. 특징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암호의 성격을 갖습니다.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강한 동료의식과 결속력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비밀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외부에 알려지면 은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왕따, 날라리 등은 보편화되면서 자, 지금은 은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예들입니다. 문제점, 지나친 은어 사용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소외감과 고립감을 줄 수 있습니다. 비속어, 어떤 대상을 아주 얕잡아보고 경멸하는 태도로 하는 말을 말합니다. 대가리 등 속된 말과 욕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징, 상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말들입니다. 친근한 사람끼리 정겨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점, 듣는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듣는 이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해치며 정서적인 면에서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유행어입니다. 어느 한 시기에 널리 쓰이다가 안 쓰이게 되는 말을 말합니다. 얼짱, 공주병, 당근이지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정 기간 동안 쓰이다가 사라지는 말이나 일부는 일상어로 자리 잡아 오래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특하고 신선한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듯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 무분별한 사용은 개성이 없고 가벼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36쪽입니다. 여러 가지 외래어의 예. 자, 범어입니다, 여러분. 불교 용어를 말합니다. 달마, 만다라, 보살, 불타, 사리, 석가, 열반, 찰나 모두 불교 용어들입니다. 두 번째, 영어에서 온 외래어들입니다. 버스, 컴퓨터, 로켓, 넥타이, 챔피언, 아이스크림, 나일론, 재즈. 프랑스어에서 온 외래어도 있습니다. 망토, 루주, 샹송, 모델, 마담, 앙코르, 대생, 아카시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어, 로고스나 파토스, 그리스 철학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에서 온 외래어, 첼로, 오페라, 템포, 스파게티, 즉 이탈리아의 음식이나 음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어입니다. 툰드라, 페치카, 트로이카, 보드카. 빨치산도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빨치산. 그 다음 만주어와 여진어입니다. 호미, 수수, 메주, 가위 등이 있습니다. 자, 라틴어, 스타디움, 알리바이,
포르투갈에서 온 외래어입니다. 담배, 빵, 덴뿌라, 카스텔라 등이 있습니다. 덴뿌라는 튀김을 말합니다, 여러분. 튀김 요리. 자,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 현상입니다.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호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서구식 생활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함께 출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원스톱 라이프, 뭐 유비쿼터스 이런 말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느낌이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 일부러 외래어를 남용하거나 심지어 원어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래어가 고급스럽다고 인식하는 소비자의 심리와도 연결됩니다. 한자어, 넓은 의미의 외래어입니다.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며 중국에서 들어온 말, 또 일본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유입된 말,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직접 만든 한자어들입니다. 감기, 고생, 복덕방, 편지, 사돈. 그러니까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자어들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자, 두 번째. 한자어는 매우 오래전에 들어왔고 발음 또한 국어의 의문체계에 적응하고 변화되어 자, 현재는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인식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양말, 어차피, 모습, 감자, 가지, 자장, 라면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어원이 모두 한자인 경우들입니다. 자, 3번 한자어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한자어는 비록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자, 이미 이른 시기에 우리말 속에 들어와 귀화가 끝난 말들이다. 또 국어 어휘의 절반 이상이 한자어들이므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 한자어는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자, 우리말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자어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한자어는 고대부터 뿌리 깊은 4대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 사상에 바탕을 둔 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자어는 순수한 우리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명사, 동사, 형용사 등도 노력만 한다면 이름시, 움직임시, 움직시, 그림시 등과 같은 자, 고유어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한자어들을 추방하고 고유어로 바꿔야만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유어입니다. 흔히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부터 사용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문화나 정서를 표현하며 정서적 감수성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유어의 의미폭이 넓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다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고치다라고 하는 고유어는 자, 시계를 고치다 라는 뜻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다. 그 다음에 행동을 고치다. 어떤 행동 따위를 고치다. 옷을 고치다. 자, 글자를 고치다. 그래서 보듯이 여러분 고유어는 이렇게 다의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자, 반면 시계를 고치다를 한자어로 바꾸면 술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다는 치료가 되겠죠, 그죠? 행동 따위를 고치다는 교정입니다, 여러분. 옷을 고치다는 수선입니다. 글자를 고치다는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한자어는 의미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반면 자, 고유어는 의미가 일반적이고 다의성을 띱니다. 자, 고유어의 의미 특성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국어 순화입니다. 국어 순화의 필요성, 과도한 외래어의 사용은 우리의 언어 문화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잘못된 외래어.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외래어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카페, 또 꽁트, 자, 또 뭐 재즈, 본드, 이런 말들 모두 예,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히읗 발음은, 자, 히읗은 피읍으로 표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 후라이는 틀리죠, 그죠? 또 패밀리도 틀리죠, 여러분? 자, 또 휘트니스 틀리겠죠? 그 다음에 또 오우는 오로 발음합니다. 그죠, 여러분? 오우는 오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아니고 뭐죠, 여러분? 윈도우 틀리죠? 레인보우도 틀리죠, 여러분? 옐로우도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짧은 모음 다음에 오는 PTK는, 자, 짧은 모음 다음에 오는 PTK는 받침으로 적어야 되죠, 여러분? 짧은 모음 다음에 오는 PTK는 받침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반면 긴 모음 다음에 오는 PTK는, 자, 이중모음이나 장음 다음에 플러스 오는 PTK는 뭐로 적죠, 여러분? 을을 붙여 적죠, 그렇죠? 푸트크로 적죠? 자, 그래서 로봇 틀리죠, 그죠? 아, 참, 로봇 틀리죠, 여러분? 뭐가 맞죠? 짧은 모음 다음에 없으니까 로봇 아니고 로 보시겠죠, 그렇죠? 로켓 아니고 뭐죠, 그럼? 로켓이겠죠, 그죠? 그렇죠? 예. 도너츠 아니고 뭐죠, 여러분? 도넛이겠죠, 그죠? 그렇죠? 예. 다 틀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 틀리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중모음 다음에 또는 장음 다음에는 PTK는 푸트크로 적어야 되니까 케이크, 여러분, 케이크 틀리죠, 그죠? 또 테이프 틀리죠, 그죠? 스카우 틀리죠, 그죠? 케이크, 테이프, 스카우 트가 맞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유성파 여름. 자, B와 D와 G는 모두 부와 드와 그로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유성파 여름 BDG는 부드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애드립 틀리죠, 그죠? 애드립 틀려요, 여러분. 애드리브가 맞겠죠? 또 불독 틀리겠죠, 그죠? 불도 그가 맞겠죠, 여러분. 또 랍스터는 허용됐으니까 랍스터는 허용됐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자, 모음 다음에 모음 뒤에 오는 모음 플러스 리을은 중에, 자,
어중 단어 가운데입니다. 어중에 모음 다음에 플러스 뭐가 오면 리을이 오면 자 리을 리을로 적으셔야 되겠죠, 그죠? L이 오면 어중에 모음 다음에 오는 L은 리을 리을로 적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플라스틱 아니죠, 여러분? 왜냐면 어중에 오는 L이 모음 앞에 왔으니까 플라스틱입니다. 클리닉 아니죠, 여러분? 뭐가 맞아요? 클리닉이 맞겠죠, 그죠? 프라자 아니죠, 그죠? 플라자가 맞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문교에 맞지 않은 표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잘못된 거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국어 순화의 방법. 들어온 말 중에서 순화를 유하는 것들은 가능한 한 토박이 말로 바꿔야 합니다. 비속한 말은 고운 말로, 틀린 말은 맞춤법과 표기법에 맞게 순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도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로 고쳐 써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온 말 중에서 순화를 유하는 것은 가능한 한 토박이 말로 바꾼다. 예를 들면 뭐 리플은 뭘로 바꿔요? 리플은 댓글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에코 드라이빙은 친환경 운전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 거기 첫 번째 들어온 말들은 자 가능한 한 토박이 말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비속한 말은 고운 말로. 자 두 번째 대가리는 뭘로 바꾼다, 여러분? 머리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둥이나 주둥아리는 입으로, 눈깔은 눈으로, 그죠, 여러분? 예, 이런 것들은 모두 거기 중간에 비속한 말을 고운 말로 바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 어려운 한자어들이 되겠죠, 여러분? 어려운 한자어들. 이름은 각출. 각출은 여러분 순 우리말인 출염. 그 다음에 취하. 고소를 취하하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렇죠? 자, 취하는 예를 들면 우리말인 무르다, 그죠? 예, 무르다. 고소를 물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어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그 외의 어휘, 표준어와 방언입니다. 한 나라의 표준이 되는 말을 표준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 즉 사회적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루스는 시대적 조건, 두루스는 현대, 시대적 조건, 그 다음에 서울말, 지역적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언, 표준어가 아닌 말입니다. 자, 지역에 따라 분화된 방언인 지역방언이 있고요.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의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 사회방언도 있습니다. 은어, 유행어 등은 모두 사회방언입니다. 요즘 여러분 청소년들이 쓰는 청소년 어휘들 모두 다 뭐다? 사회방언입니다. 그 줄임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소확행 이런 거 다 사회방언입니다. 갑분싸, 또
끼 빠빠 이런 거 사회방언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금기어와 완고어입니다. 입 밖에 내기를 꺼려하는 말을 금기어라고 하고 금기어 대신에 불쾌감이 덜한 말을 완고어라고 합니다. 상황과 장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금기어를 사용하면 듣는 이야기에 불쾌감을 주거나 교양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완고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천연두는 금기어고요. 마마, 순님이 완고어입니다. 변소는 금기어고요. 뒷간, 화장실, 해우소가 완고어입니다. 또 죽다는 금기어고요. 돌아가다가 완고어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부는 금기어고요. 가사 도우미가 완고어입니다. 자, 때밀이, 목욕탕 때밀이는 금기어고요. 목욕관리사가 완고어입니다. 세 번째, 전문어입니다. 전문 분야의 예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구처럼 사용하는 말을 전문어라고 합니다. 전문인들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그런 면에서 은어와 유사한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염화나트륨 전문어고요. 소금은 일상어입니다. 단락 혹은 쇼트라고 하는데요. 전기회로에서 둘 이상의 곳을 전기 기항이 아주 작은 도소로 있는 일을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직업과 관계된 말들을 전문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통신언어입니다. 맞춤법과 표기법을 무시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짧게 줄여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성 있고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통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은어의 성격을 지닙니다. 자, 문제점, 은어, 비속어, 유행어가 많이 쓰입니다.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씁니다. 자, 통신어를 일상생활에서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우리가 이런 거, 그죠? 예. 이거 지금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써요, 여러분, 그죠? 편지 쓸 때도 쓴다고.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통신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뭐죠, 여러분? 예를 들면 뭐 O, T, L,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몰랐으니까. 예. 자, 알쏭달쏭 해결사입니다. 비어와 속어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비어는 낮출비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얕잡아보고 경멸하여 쓰는 말을 말합니다. 속어는 속어보다 더 야비하고 비천한 느낌을 갖게 하며 욕설로 느끼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가리, 대갈통, 주둥이, 아가리 등 신체를 빗댄 것과 애비, 아비, 꼰대, 꼰상, 뱃놈, 요년, 아이놈 등 호칭을 빗댄 것, 처먹는다, 돼진다, 닥쳐라 등 일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어입니다. 속어. 일반 대중에게 널리 통용되면서 정통어법에서 벗어난 비속한 말을 말합니다. 자, 삥땅, 공갈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합해서 비속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자, 동음이의어, 다의어, 그리고 관용어입니다.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서로 다른 말을 말합니다. 자, 우연히 소리만 같은 것일 뿐 소리에 담겨있는 의미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실릴 때는 별개의 낱말로 실립니다. 종류, 소리는 같으나 한자가 다른 낱말들이 있습니다. 이상, 이상. 자, 위의 이상은 평소와 다른 상태, 아래 이상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구별되는 낱말들도 있습니다. 자, 짧은 밤, 긴 밤이 있습니다.
짧은 밤은 해가 진 뒤부터 뜨기 전까지의 동안이고요. 긴 밤은 밤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다의어입니다. 하나의 낱말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쓰일 때를 자, 우리는 다의어라고 합니다. 한 낱말이 주변 의미로 인해서 의미가 많아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의미들 사이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 관련성이 전혀 없으면 동음이의어이고요. 의미들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하면 다의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문맥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는 한 낱말 밑에 1, 2, 3 등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의 낱말로 취급됩니다. 이때 자, 1을 중심 의미, 나머지 2, 3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주변 의미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중심 의미입니다. 낱말이 지닌 여러 가지 의미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라고 합니다. 손을 물로 씻어라 해서 자, 사람의 팔목 아랫부분을 나타낼 때는 우리는 중심 의미라고 합니다. 자, 주변 의미, 낱말의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달라진 의미를 말합니다. 문맥적 의미라고도 합니다. 손이 모자란다, 그와 손을 끊겠다 해서 보시면 자, 앞에 손은 일손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손은 관계입니다. 모두 신체 손과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말들의 관계를 다의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손과 관계의 뜻을 쓰였을 경우를 자, 주변 의미로 쓰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학에서 시집살이 노래라고 하는 민요를 배운 적이 있죠, 그죠? 네, 거기에 보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해서 보면 자, 앞에 맵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자,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앞에 맵다는 입안이 화끈거려도 알아란 맛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자, 뒤에 맵다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질이 독하거나 매우 사납다 이 뜻이죠, 그쵸?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둘은 자, 다의어의 성질을 활용한 언어 유희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다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3, 관용어입니다.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관습적인 말을 말합니다. 유래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래담. 예컨대 말짱 도루묵이다 라는 관용 표현은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란 당시에 어촌마을에서 묵이라는 물고기를 대접받고 먹었는데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묵이라는 생선에 은어라는 이름을 친히 하사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난 후에 궁궐에서 계실 때 온갖 산의 진미를 먹다가 문득 예전에 먹었던 은어가 먹고 싶어서 다시 진상케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전에 먹었던 맛이 나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은어는 무슨 은어냐? 도루 뭐라고 해요 여러분? 도루 묵이라고 하여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걸 유래담이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 예, 관용편 속에 일정한 유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용어는 중간에 다른 성분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 우리 엄마는 음식을 할 때 너무 많이 해. 손이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 자, 손이 너무 커. 그죠? 우리 엄마는 손이 크다. 우리 엄마는 손이 크다. 씀씀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손이 여기에 중간에 다른 말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손이 크기가 크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관용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관용표현은 중간에 다른 말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자, 미역국을 먹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다 이 뜻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만약 미역국을 맛있게 먹다 이러면 이제 그런 뜻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표현 효과가 강합니다.
이게 이제 관용편을 쓰는 이유가 되겠죠. 그죠? 자, 2개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문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 다음, 언어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관용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낱말로 이루어져 있으나 관용어가 표현하는 의미는 그 낱말의 본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숙어라고 합니다. 숙어. 자, 거기 옆에 관용어와 속담입니다, 여러분. 관용어와 속담은 2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만들어졌지만 그 의미가 특별히 바뀌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관용어에 비해 속담은 대개 완성된 문장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자, 관용 표현은 대개 문장이 아닌 구나 절의 형태입니다. 구나 절. 그리고 교훈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손이 크다나 미역국을 먹다에 어떤 교훈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관용 표현은 교훈성과 풍자성을 갖고 있지 않은 말이고요. 반면 속담은 교훈성과 풍자성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문법 지식 넓히기입니다. 41쪽. 자,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낱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 객관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성, 사람, 남성과 대립되는 말입니다. 함축적 의미는 사전적 의미에 덧붙어 연상이나 관습 등을 통해 형성되는 의미를 말합니다. 여성, 모성 본능이 있다. 꼼꼼하고 자상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입니다. 사회적 의미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선택된 단어의 종류나 말투, 그리고 문체 등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전문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의 사회적 환경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의학 전문어, 그 다음에 법률 전문어 이런 것들을 쓰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사회적 환경이 자, 의학 계열 종사자이구나 또는 법조 계열 종사자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자,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의미를 뭐라고 한다? 자, 사회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럼 정서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감정 등을 드러내는 의미를 말합니다. 흔히 어조의 선택을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학교에서 자, 끝나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거 하고 여러분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왔니?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아 그래? 이거 하고 여러분 같아 해달라 여러분. 다르죠, 그쵸? 그죠? 예.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그래. 이러면 이제 뭐야 여러분? 눈치채야지, 그치? 그죠? 집에 성적표 왔구나 라든지 그죠? 예. 뭐 아니면 아빠하고 싸웠구나. 그럼 이게 무슨 의미 여러분? 정서적 의미. 알겠어요? 예. 잘못하면 맞겠구나. 이런 거. 자, 정서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제적 의미와 반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제적 의미는 말하는 이나 글쓴이의 의도가 특별히 드러나는 의미를 말하는데요. 특히 어순을 바꾸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발음함으로 생겨나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사실은 여러분 정상적인 어순이라고 한다면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순이 바뀌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어순을 바꿈으로써 자, 화자는 애, 이, 불, 비, 즉 슬프지만 슬픔을 참겠다. 그죠, 여러분? 예, 슬픔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나 의도가 이 어순에 바꾼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무슨 의미라고 한다? 주제적 의미라고 한다. 자, 또 하나.
자,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자, 이거하고 여러분 어순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자, 이렇게 어순을 바꿨더니, 자, 앞에서는 여러분 사냥꾼의 능동적인 행동이 강조가 되죠, 그죠? 반면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라고 했을 때는 사냥꾼의 능동적인 행위가 감춰지죠, 그죠? 다 뭐야, 여러분? 어순의 교체를 통한 의미의 변화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주제적 의미.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반사적 의미입니다. 어떤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의 원래 뜻과 전혀 관계없이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할아버지께서 매사에 몸과 마음을 삼가라. 그죠? 그래서 자, 신중이라는 이름을 져주셨어. 신중. 몸과 마음, 행동을 삼가는 사람이 되라. 신중.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근데 성이 임씨입니다. 임씨.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임신중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져주신 그 좋은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의미를 연상시키죠, 그죠? 이런 걸 무슨 의미? 반사적 의미.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단어들의 의미 관계입니다. 유의 관계. 둘 이상의 단어에서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관계를 말합니다. 의미가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의 차이를 얼른 구별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유의 관계의 단어들을 활용하면 풍요로운 문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끔, 더러, 가난하다, 빈곤하다, 얼굴, 낫 이렇게 한 문장에서 또는 한 단락에서 같은 말들을 반복해 써야 할 경우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비슷한 말의 유의어로 바꿔주면 훨씬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겠죠, 그죠, 여러분? 예. 반면 만약에 유의어를 쓰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단조로움과 글의 지루함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유의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의어의 자, 종류입니다. 자, 유의어의 종류. 자, 첫 번째, 방언입니다, 방언. 자, 방언 때문에 유의어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자, 옥수수하고 뭐죠, 여러분? 옥수수하고 강냉이, 그쵸? 예, 강냉이. 자, 둘은 유의어입니다. 자, 물론 강냉이가 지금은 표준어가 됐지만 자, 원래 이제 방언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둘은 그러니까 방언적 차이. 그러니까 방언적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유의성입니다, 여러분. 방언적 차이. 또 멍게하고 우렁생이. 자, 모두 지금은 표준어입니다만 자, 이렇게 방언적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유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문체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유의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친구하고 벗. 유의어죠, 여러분? 자, 근데 친구는 한자어고 벗은 고유어입니다. 문체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높임법의 차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높임의 차이에 따른 유의어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지하고 박, 그죠, 여러분? 이하고 뭐죠, 여러분? 치아하고 이. 이런 것들은 자, 높임의 차이에 따른 유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외래어의 유입으로 인한 유의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래어의 유입. 자, 식당하고 레스토랑이죠, 그죠? 요리사하고 뭐죠, 여러분? 요리사하고 셰프,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자, 외래어의 유입에 의한 유의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있죠, 여러분?
자, 완고거입니다. 완고거. 자, 완고거의 도입, 그죠? 네, 완고거의 도입 때문에 생겨나는 유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거의 도입 때문에 생겨나는 유의요. 예를 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다 하고 뭐? 돌아가다, 그죠? 죽다에 대한 완고거로 돌아가다가 생기면서 유효가 된 겁니다. 변수하고 뭐 할까요, 여러분? 화장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효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반의 관계입니다.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의미가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 거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요소는 모두 공통됩니다. 자, 만약 어떤 단어의 관계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건 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의 관계는 반드시 한 가지 의미 요소만 대립될 때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와 달, 양, 뛰다, 걷다, 열다, 닫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열다에 대한 반의어가 닫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열다의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다가 자, 마음을 열다라고 한다면 반의어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음을 닫다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열다가 입을 열다라고 한다면요, 반의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다물다, 그죠? 네, 다물다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반의 관계의 어들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 때문에 그렇다? 열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 때문에? 그렇죠. 다의어적 속성, 그죠, 여러분? 자, 다의어적 속성 때문에 반의어가 각각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벗다입니다. 벗다. 자, 옷을 벗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럼 반의어는 뭡니까, 여러분? 옷을 입다가 되겠죠, 그쵸? 그죠? 예, 양말을 벗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양말을 벗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반의어가 양말을 입답니까? 신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을 벗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럼 반의어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안경을 신답니까? 안경을 쓰다가 되겠죠, 그렇죠? 다 이런 게, 자, 어떤 속성 때문에 생겨난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예, 다의적 속성에 의해서, 자, 각 반의 관계에 있는 말들이 각각, 예, 달리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상하 관계입니다.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함하는 말을 상의어, 포함되는 말을 하의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상하 관계는 절대적 관계일까요? 상대적 관계일까요? 어떤 단어의 상하 관계는 절대적 관계일까요? 상대적 관계일까요? 예, 상대적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하고 붕어를 봅시다. 자, 물고기가 하의어고 붕어가 상의어죠, 여러분. 근데 붕어하고
뭘 할까요, 여러분? 물고기하고, 예를 들면 물고기하고 민물고기, 바닷물고기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물고기하고 붕어에서는 물고기가 하위어였잖아요, 그죠? 근데 민물고기, 바닷물고기하고 물고기는 뭐가 되는 거야? 물고기가 상위어가 되고, 그죠? 예, 민물고기, 바닷물고기가 하위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관계이지 절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다, 여러분.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물고기가 상위어고, 그죠? 민물고기, 바닷물고기가 하위어가 되면 똑같네, 그럼?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 잠깐만. 거기 물고기가 붕어, 가물치, 미꾸라지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여러분? 상위어. 붕어, 가물치, 미꾸라지가 하위어입니다. 그럼 이제 뭘로 해야 돼? 자, 물고기를 가지고 더 상위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 여러분? 고기. 그죠? 고기. 그럼 고기로 하면 고기에는 물고기도 있고 육고기도 있겠죠, 그죠? 네, 고기에는 물고기, 육고기. 그래서 고기에 대해서 물고기는 하위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알쏭달쏭 해결사입니다.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동음이의어는 문자 그대로 우연히 소리만 같지 뜻이 전혀 다른 별개란 말입니다. 따라서 두 말 사이에 공통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 다의어는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들이 분화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뜻이 있고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와 다리는, 자, 앞에 다리는 신체 다리고 뒤에 다리는 교각입니다. 브릿지. 동음이의어인데 책상 다리, 지게 다리는 신체 다리와 일정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 따라서 신체 다리에 대하여 지게 다리, 책상 다리는 모두 다의어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빛 좋은 개사구는 속담인가요, 관용어인가요? 자, 빛 좋은 개사구는 경우에 따라서 속담이 될 수도 있고 관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의병이란 빛 좋은 개살구야. 문어 제다리 잘라먹는 격이지 뭐겠나. 앞에 빛 좋은 개살구는 관용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재물 모은 사람 치고 행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빛 좋은 개살구. 대궐 그보다 더한 집이든 뭐하는고. 대궐 그보다 더한 집이든 뭐하는고. 자, 앞에 빛 좋은 개살구는 생략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면 뒤에 빛 좋은 개살구는 생략돼도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생략돼도 의미 전달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속담인 경우고요, 여러분. 자, 생략했을 때 의미 전달에 이상이 생기면 관용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숙제해 드린 거.